지난 천사주간 방영됐던 구TV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기독교 채널 중 최대 시청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 남양주에는 취업을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1,200여 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을 도우며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 안미선교회를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좌우로 나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집회로 얼룩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주말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촛불 집회를 열자 맞은편에선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로 응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구TV가 창사 22년 만에 최초로 선보인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이 지난 한 주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의 성원으로 IPTV 기독교 채널 가운데 최대 시청 점유율 100%를 달성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란 주제로 방영된 구TV 미디어 선교 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은 지난달 30일 첫 방송임에도 시청 점유율 53%를 넘기며 쾌조를 보였습니다. 이튿날 10월 1일엔 시청 점유율 100%를 기록, 5개 기독교 채널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월 4일과 5일에도 각각 70.5%, 64.7%의 시청 점유율을 보이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청 점유율은 전체 방송에 대한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TV를 보고 있는 가구 중에서 특정 TV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시간 시청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경기 남양주에는 취업을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이민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1,200여 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TV 특별기획 한국에서 만난 하나님 6번째 시간으로 다국적 이주민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안미선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저마다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공용어인 영어를 통해 하나가 되어 은혜를 나눕니다. 이들은 필리핀, 페루, 캄보디아 등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취업을 위해 이곳에 온 이민 노동자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안미선교회가 한국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안미는 성경 속 내 백성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안미선교회는 안미처럼 이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조건과 차별 없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외국인들이 아주 많은 걸 제가 보고 놀랐죠. 저는 이제 그 형제를 주변 교회에 인도 좀 하고 싶었는데 또 아무 교회도 그렇게 외국인에 대해서 역할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외국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오늘의 이 안미선교회가 되었습니다. 1995년 지하 50평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하게 된 안미선교회는 재정 문제 등 많은 어려움도 뒤따랐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10여 개국 100여 명의 이주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년에 2번 명절에 수련회를 열어 이주민들을 전도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과 상담, 의료, 미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하나님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선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는 김영애 선교사는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So I knelt down if Saturday prayer meeting in this place. I knelt down before the Lord. I cried out. I surrendered everything to God. That time, the Filipino group pray over me and to my family and to my daughter, and I experienced the goodness and power of the Holy Spirit within us. God worked in this place. God used in this place to ministering His people and to call His people back to Him. 김영애 선교사는 이주민들을 신앙으로 잘 훈련시켜 모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역파송하는 일에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현지 이주민 선교사는 페루에 4명, 인도에 1명이 파송됐으며 앞으로는 필리핀에도 현지 선교사를 양육해 복음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미라는 뜻처럼 나그네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주민들을 섬기는 안미선교회. 이들의 헌신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길 기도해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8번째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초역 사거리 일대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메워졌는데요. 한쪽에선 보수단체가 정권 퇴진을 외치며 맞불을 놨습니다.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제8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가 5일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 참석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초경찰서 너머까지 인파가 이어져 지난주보다 규모가 훨씬 커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치며 조국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주최 측은 12일에도 집회를 열 계획을 밝혀 이번 주말도 서초역 사거리가 촛불로 가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선 조국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를 연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지난 3일은 애국 국민이 승리한 날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당당하게 보여주자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콩에 주둔 중인 중국군과 일부 시위대가 마주쳐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도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현지 시간 6일 홍콩 섬과 카오룽에서 수만 명이 가두행진을 하며 마스크를 쓰는 건 범죄가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시위대는 벽돌과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격렬한 충돌이 일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홍콩에 주둔 중인 중국군 막사벽에 레이저 불빛을 비추며 항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군 병사가 경고의 깃발을 들며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시위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7개월여 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재개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됐지만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후속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전형적인 판흔들기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을 압박했지만 북한의 어조나 미국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협상 동력이 사그라들진 않았던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은 전술적 이득을 기대하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을 반복해왔다며 이번 역시 외교를 오랫동안 중단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한 번의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스웨덴 측이 논의 지속을 위해 2주 내에 다시 모이자고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연방지방법원의 태미 캠프 판사는 흑인 남성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앰버 가이거의 재판 말미에 판사석에서 내려와 가이거를 껴안았습니다. 재판 도중 희생자의 동생 브렌트가 가이거를 용서하겠다며 포옹해도 될지를 묻자 캠프 판사는 이를 허락하면서 뒤이어 자신도 가이거를 포옹한 겁니다. 캠프 판사는 또 가이거에게 성경을 건네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키며 당신이 할 일이라고 일러주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캠프 판사의 행동이 살인사건 재판이라는 무거운 사법 절차를 이행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전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독신 여성이나 여성 동성애자 커플에게 체외 수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파리에선 우파 유권자들과 가톨릭 단체 회원들이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이 전통적인 가족을 해체하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레즈비언이나 싱글 여성에게도 체외 수정을 허용하고 공공의료보험 혜택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상원에서도 의결될 경우 법으로 확정됩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뉴스를 지나치게 통제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성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셜미디어 기업이 뉴스를 과도하게 통제하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62%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일방적이거나 부정확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려와는 반대로 미국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보는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뉴스를 소셜미디어에서 본다고 답한 응답은 약 55%로 집계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박은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공대생들이 꼽은 가장 매력적인 직장 순위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인적자원 컨설팅 업체인 유니버섬에 따르면 2016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용주 명단에서 9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10위권에 들었던 삼성전자는 올해 한 계단 오른 8위를 차지했습니다. 4년 연속 톱10에 포함된 것은 물론 아시아 기업들 가운데서는 선두를 차지해 주요 국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가입니다. 1위는 또다시 미국 구글이 차지하며 무려 10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5대암으로 치료를 받은 20대 청년이 최근 5년간 45% 늘어나 청년층 건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대암으로 진료받은 20대 환자는 2014년 3,621명에서 2018년 21,741명으로 5년간 44.5% 증가했습니다. 이는 5대암 전체 환자 증가율 20.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김 의원은 국민 사망 원인 1위인 암 환자가 20대에서 크게 증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당정청은 7일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그동안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가 깔리고 공공사물 인터넷 IoT 센서를 이용한 스마트시티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서울 전 지역에 총 4,237km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 전역에 이동통신사의 회선을 빌리지 않는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서울시는 자가통신망에 IoT 기지국 100개를 설치해 IoT 센서를 활용한 공유주차 스마트 가로 등 노인 및 아동 실종 방지 서비스를 서울 전역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하늘꿈교회 김명자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경목위원회가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인천 기독경찰 해외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선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호실을 비롯해 바양가라 대학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22년간 인도네시아 군경 특공무소를 지도해온 인천지방경찰청 명예무도 지도관인 이병욱 권사가 도움을 줬다고 위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솔로몬 교회 함정은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솔로몬 교회는 최근 구티비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비전주일로 지키고 지구촌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후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홍성익 담임 목사는 이번 비전주일은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의 불을 지피고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솔로몬 교회는 비전주일을 기점으로 교회명을 경서교회에서 솔로몬 교회로 바꿨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8일 기본소득과 신학 공개 강연을 엽니다. 발제자로는 충남대 윤자영 교수와 순천중앙교회 홍인식 목사가 나서며 각각 사회적 인구 구성의 변화, 신자유주의 양극화와 기본소득에 대해 발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